안녕하세요. 광개토 태왕릉 비문 해설과 임나가라 위치, 인터넷 교보 예스24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 중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대 외의 변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륙에도 외가 있었습니다. 일본 열도를 외라고 부르기 전에 이미 대륙에 있었던 어떤 집단을 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고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서 대륙에 외가 있었는데 그 외가 무엇이었는지 그 정체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다가 어떤 계기로 현재 일본 열도의 외만 외로 부르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 고대 문헌에 나타나는 외를 이제 살펴보면요, 산해경이란 책이 있습니다. 산해경은 중국의 이제 선진시대, 진나라의 앞선 시대에 저술되었다고 추정되는 책인데요. 춘추시대부터 한대 초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첨가되고 가필되었다고 여겨지는 책인데, 이 책이 지리지입니다. 또 신화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신화와 지리에 대한 얘기가 섞여서 나오는 그런 지리지 책입니다. 근데 여기 산해경, 해내 북경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개나라, 나라 이름입니다. 개국은 거연의 남쪽에 있고 외의 북쪽에 있다. 외는 연나라에 속해 있다. 외속 연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연나라는 북경, 현재 북경을 중심으로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현재 북경에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외가 연나라에 속했다라는 건 이때의 외는 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열도의 외가 아닙니다. 분명히 대륙의 외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개나라가 개나라의 위치를 설명하는 와중에 이제 외에 대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외가 연나라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니까 아마 여 바닷가 연나라 남쪽의 바닷가 쪽이었던 거로 보입니다. 이때 외는. 그리고 또 후한서 선비전에 외가 나타납니다. 이게 선비라는 거는 대륙에서 활동했던 하나의 집단인데요. 이 선비족의 수령 중에 단석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석계라는 사람은 1136년에서 181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으로 선비족의 수령 중에 한 사람으로 북방의 여러 지역에 출몰하면서 후한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혔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단석계가 도망을 다니다가 오우진수라는 강가에 도달을 해요. 이 강가에 가서 강을 바라보니 그 안에 물고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 다니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식량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를 잡아서 먹으면 되겠는데 잡을 수 있는 장비도 없고 단석계는 선비족이기 때문에 잡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외인들이 물고기를 그물로 잡는데 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때 동쪽으로 외인국을 공격해서 처녀가를 생포해서 오우진숫가로 옮겨 곁으로 오게 한 다음에 그 외인들한테 물고기를 잡도록 해서 양식을 조달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외인은 누구냐면 후한서 선비전이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물고기를 그물로 잡는데 능숙한 인족 집단을 외라고 한 겁니다. 평소에 그물을 가지고 있어요. 물고기를 잡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물이나 낚싯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잘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석계 같은 선비족은 할 수가 없는 일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업이 생업인 거예요. 어업의 장비를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대륙에서 외라고 불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의 외는 즉 산해경, 해내북경에 나오는 외와 후한선 선비전에 나오는 외는 물고기를 그물로 잡는데 능숙한 인족 집단을 외라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후한서 선비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문외인 선망포라고 나와요. 외인이 그물을 가지고 잡는 것을 잘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죠. 이게 평소에 그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강이나 바닷가에 살면서 어업을 생업으로 하면서 그물을 가지고 평소에 그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고기를 잡는 거를 잘하고 생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인족 집단을 가리키는 개념어가 왜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늘날로 따지면 어느 직종군, 뭐를 잘하는 직종군을 얘기를 하는 거죠. 프리랜서 군이나 무슨 일반 회사원이나 이런 식으로 어떤 특기를 가지고 뭔가를 잘하는 직종군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륙에 이때 사용했던 대륙의 외라는 것은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잘 잡는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그러한 인족 집단을 외라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후한서에 아까 앞에서 본 거는 후한서 선비전이잖아요. 근데 후한서에는 외전도 있습니다. 이 외전에서는 처음부터 외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를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제 한 동남 대해 중 외는 한의 동남쪽 큰 바다 가운데에 있다라고 위치를 딱 처음부터 얘기를 해줍니다. 이때 외는 대륙의 외가 아닙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큰 바다 한가운데, 한의 동남쪽 큰 바다 한가운데 있고 의산도 위거, 산과 섬이 많은 곳에 의거해서 살고 있으며 범 100여 개국이나 되고, 그런데 자무제 멸조선, 무제가 조선을 멸한 뒤로부터 사역을 통해서 사역통어 한자 30허가 허국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 현재는 30여 개국하고 통교하고 있다. 국계 칭왕 모두 자칭 왕이라고 칭하고 있고 세세 전통 그런 전통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기, 지, 대교, 제, 회계, 동야, 지, 동 아주 위치를 또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략 그 위치가 회계와 동야의 동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후한서 외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주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언제부터 그 위치에 있는 외, 그러니까 이거는 열도외를 나타내는 거죠. 이 열도외가 언제부터 중국, 그러니까 그 중국 고대 중국 나라하고 교통하게 됐는지 그 계기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냐면 무제가 조선을 멸망시킨 후라고 딱 그 시기를 못 박아뒀어요. 여기서 조선은 위만 조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와 동야의 동쪽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회계 동야는 월나라 지역입니다. 여기가 회계 동야입니다. 회계 동야의 동쪽이니까 열도외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해경에 보면은 외는 옆나라에 속한다. 그 다음에 후한서 선비전에 외인들이 물고기를 그물로 잡는데 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대륙에 있는 외를 가리키는데 열도의 외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대륙에서 내륙의 강가나 바닷가에 살면서 물고기를 잘 잡는 인족 집단을 외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대륙외가 어떤 특정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대륙의 내륙 쪽에 강이 많이 있죠. 강도 많이 있고 이 바닷가도 있죠. 거기에 인근에 살면서 그물을 가지고 살면서 강가와 바닷가에 살면서 그물로 물고기를 잘 잡는 인족 집단을 다 외라고 불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한서 외전에 나오는 그 외는 열도의 외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 위치를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외는 한의 동남쪽 큰 바다의 중간 가운데 있으면서 회계 동야의 동쪽에 있다라고 그 위치를 완전히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대륙 외와 다른 외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산해경과 후한서 선비전의 외는 대륙의 외를 나타내는 거고요. 후한서 외전의 외는 열도에 있는 외를 나타내는 겁니다. 후한서 외전과 같은 내용이 삼국지 외전에 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삼국지 외전에는 외인이 대방, 동남, 대해, 지중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대방은 대방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방군의 동남쪽에 큰 바다 가운데 있고 의산도 위구급 그 산과 섬이 많은 것에 의지해서 나라를 형성해서 살고 있고 대략 100여 개국인데 한시, 유, 알현자 한나라 때 아련을 오기 시작해서 금, 사역,
소통 39, 지금 현재는 30여 국과 소통 사역을 통하고 있다. 종군 지외, 여기서 군은 대방군을 말하는 겁니다. 대방군에서 외까지 가는 그 방법과 거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순, 해안, 수행, 그 해안을 따라서 물길을 따라 해안을 따라서 가다가 력, 한국을 거쳐서 장남, 작동, 때로는 남쪽으로 때로는 동쪽으로 지, 기부간, 구야, 한국의 북쪽에 도달하기까지가 7천여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 도, 일해, 구야 한국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대방군에서부터 구야 한국까지 가는 데가 그렇게 해서 7천여리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야 한국에서 시도 일에 한번 바다를 건너는데 그 바다가 천여리에 걸리는 바다입니다. 바다를 건너는데 그렇게 해서 대마국에 도달한다 이렇게 말을 해놨죠. 이 대마국은 대마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열도의 외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륙의 외, 그러니까 물고기를 잘 잡는 인족 집단인 외만 얘기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어떤 사건은 뭐예요?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거기에다가 한무제가 사군을 설치했다는 그 사건 이후로 열도 외가 교역, 통역, 무역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와서 자유롭게 이제 한나라하고 30여 개국이 교통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 그때부터 이제 열도의 외가 역사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역사의 사료 속으로. 그로부터는 그 이후에 대륙의 외와 열도의 외를 모두 외라고 혼용해서 쓰던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나중에는 결국 열도의 외만 외라고 지칭하게 되는 변화의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도의 외를 이제 발견한 시기는 어떤 사건이냐면 이 사건인 거죠. 후한서 외전에 자무제, 조선, 위만조선을 한무제가 멸망시킨 그 사건 이후로 30여 개국이 와서 한나라하고 교통하기 시작했다. 사역 교통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후한서 외전에. 그래서 사마천이 쓴 사기의 조선열전에는 이 한나라와 위만조선의 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을 해놨죠. 사마천이. 이게 조선열전이죠. 이 위만조선이 있던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현재 그 강단사학계, 이른바 식민사학계 고대사는 이 위만조선이 여기에 있었다, 평양 인근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양 인근에서 한무제가 여기까지 쳐들어와서 전쟁을 해가지고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한사군, 낙랑군을 비롯한 한사군을 설치를 했다. 여기다가 설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수많은 연구와 학술을 게재하셨던 분이 당국대 윤내영 교수님인데 얼마 전에 타계를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주의 사학계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당국대 윤내영 교수님의 학설을 이어받아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만조선이 있었다. 이 위만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은 여기서 일어난 것이고, 이 위만조선은 BC 194년에서 BC 108년인데 멸망한 시기가 요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위만조선이 멸망한 거죠. 그 전쟁이 여기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났던 전쟁 이후에 열도의 외가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한무제와 교통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열도의 외가 역사서 기록 안으로 들어오게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한무제가 여기를 차지한 이후에 결국 완전히 여기를 다 장악하게 된 것은 고구려의 광개토 태왕이 여기를 다 결국엔 다 장악하고, 여기서부터 나중에 고구려군이 광개토 태왕릉 비문에서 임나가라가 나오잖아요. 거기가 규슈 북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여기 규슈 북부부터 여기 대방군 일대까지 다 장악을 해서 서해바다의 항행, 교통, 무역권을 고구려가 완전하게 장악해서 고구려 제국을 만든 게 이제 5세기인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차차 더 보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대방군의 위치에 대해서도 아주 할 얘기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대륙외와 열도외를 혼용해서 썼다. 그 사건 위만조선이 멸망한 한무제가 멸망시켜서 열도외가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된 그 이후에 대륙외와 열도외를 한동안 혼용해서 쓴 기간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후한서 선비전에는 외인이라고 나타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서 단석계에서 이제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잘 잡는 외인들을 데려다가 물고기를 잡게 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 똑같은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삼국지 선비전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삼국지 선비전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삼국지 선비전에 배송지가 줄을 달았어요. 근데 이 배송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조 송나라 때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똑같은 얘기를 쓰면서 뭐라고 썼냐면 단석계가 오우진숫가에 이르러서 물고기를 자기가 못 잡으니까 물고기를 그물로 잡는데 능숙하다는 사람들을 누구냐면 한인이다라고 바꿔놨습니다. 외인을 한인이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단석계는 동쪽으로 한국을 공격해서 천여가를 생포해서 아까 후한서 선비전에는 외인국이라고 나왔는데 이 외인국을 한국이라고 바꿔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배송지가 사는 송나라 때쯤 가면 대륙에서 외라는 말은 대륙에 있는 물고기를 잘 잡는 인족 집단에 해당하던 외라는 말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송때 가면은 이 남북조 시대 때 송때 가면은 이미 이때 가면 열도의 외만 외라고 부르기 것이 정착돼 있던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배송지가 보기에 이상한 거죠. 대륙에 있는 단석계가 열도에 있는 외를 데려다가 물고기를 잡으라고 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배송지는 이거는 외인이 아니고 외인이라고 쓴 건 뭐 잘못 배송지가 생각하기에 열도에 있는 외를 데려다가 단석계가 여기다가 물고기를 잡으라고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송지는 외인을 한인으로 고치고 그 외는 대륙에서 물고기를 잘 잡는 인족 집단의 외는 이미 배송지가 사는 송때에는 그 개념은 없어진 거죠. 없어지고 열도에 있는 외만 외라고 부르게 되는 그런 시절에 이제 배송지는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송지가 생각하기에 이 외인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인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혼동 그러니까 대륙에 있는 외와 열도에 있는 외를 혼용해서 쓰던 시기의 혼란을 이미 이 시대에 가면은 이걸 정리를 해야 되겠다. 열도에 있는 외만 외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외인을 한인으로 다 바꾼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대륙의 외와 열도의 외를 혼용해서 쓰다가 뒤로 갈수록 시절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나중에는 열도의 외만 외로 불려는 그런 시기가 온 거다. 그래서 배송지가 살던 남북조 시대에는 이미 열도의 외만 외로 부르는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배송지가 여기서 줄을 달아서 외인을 한인으로 다 바꿔 쓴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도의 외는 저희가 앞에서도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열도의 외는 한인 외입니다. 열도의 외는 그 인구 구성이 DNA 생물학적 DNA가 백제신라 가야 사람들이 다 가서 열도의 인구 구성을 했기 때문에 고대 한인과 고대 열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DNA가 같습니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는 곳 열도로 다 이제 이민을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고대 중국 문헌인 진서, 송서, 남제서, 양서, 수서, 남사, 북사, 구당서, 신당서에 나오는 모든 그 외인들은 생물학적 DNA가 한인입니다. 그래서 열도의 외는 한외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한반도 남부에서 다 건너가지 않으면 그 자체 내에서 인구가 그렇게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생물학적 DNA에 대해서 앞에 강의에서 1강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도의 외로 이제 자리하게 된 건데요. 이 구당서를 보면 또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구당서에는 외국전과 일본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전에서 뭐가 나오냐면
일본국이라는 것은 외국의 별종이다. 그 나라가 해가 뜨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란 나라 이름을 했는데 외국이라는 이름 자체를 그들 스스로가 부끄럽게 여기고 싫어해서 나라 이름을 일본으로 고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열도의 왜가 어떻게 해서 일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는지에 대해서 구당서 일본전에서 이제 구당서 편찬자들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또 얼마나 지금 현재 열도의 일본이 열도 왜였다는 것은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신당서 일본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신당서에는 외국전이 없습니다. 구당서에는 외국전과 일본전 두 개가 다 있는데 신당서에는 일본전만 있습니다. 근데 이 일본전에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일본 서기에 나오는 천황들 이름이 순서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신당서 일본전을 보면 일대 천황이 신무다. 그 신무고 천황으로 칭호를 했다. 그리고 신무 다음엔 수정이고 그 다음은 안녕이고 그 다음은 뭐 개화고 그 다음은 숭신이고 그 다음은 수인이고 그 다음은 경행이고 성무고 그 다음이 중해대 중해가 죽고 신공이 즉위했고 그 다음이 응신이고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 서기를 봤다라는 얘기죠. 신당서 편찬자들이 신당서 일본전에는 일본 서기에 나오는 천황들의 순서가 그대로 게재가 돼 있다. 이런 걸로 봐서 구당서에는 외국전과 일본전이 있는데 구당서 일본전에서는 열도의 왜가 왜 왜라는 국호를 버리고 일본이라는 국호로 왜 고쳤는지 나라 이름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신당서에는 외국전이 아예 없고 일본전만 있는데 일본 서기에 나오는 천황의 순서가 그대로 다 이제 신당서 일본전에 그대로 다 게재가 돼 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처음에는 대륙의 왜가 있었고 그러다가 대륙외와 열도외를 혼용하면서 쓰던 시기가 지나서 그 이후에는 나오는 중국 고대 문헌의 왜는 열도에 있는 왜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겪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대륙의 왜가 원래는 물고기를 그물로 잘 잡는 인족 집단으로 대륙에서 강이나 바닷가 인근에서 어업을 생업으로 했던 인족 집단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그것이 위만조선을 한 나라가 물리치면서 위만조선 자리에 한사군을 설치하면서 열도외와 교통하게 됐다라는 것으로 위만조선 한나라 전쟁이 열도에 있는 왜를 역사적으로 기록으로 끌어들이는 거대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전쟁 이후로는 대륙외와 열도외를 혼용해서 쓰는 시기가 있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열도외만 외로 그렇게 부르는 시기로 정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삼국지 위지 외전에서 열도외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삼국지 위지 외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열도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